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05강 이사야서 21장 7절에서 25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마병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 마병대가 왔다고 그랬어요. 마병대는 말맞자를 쓰죠. 그러니까 말을 이끄는 부대다. 대자는 때의 대자입니다. 뭐 부대 하면 이제 대가 꼭 들어가죠. 소대, 중대, 때라는 뜻입니다. 병은 군사병자고요. 그래서 마병대라는 그런 조직이 있죠. 그래서 여기 말맞자에 지록이마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록은 사슴입니다. 사슴을 가르쳐서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한다. 이게 속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지록이마. 그다음 지상병담. 이거는 이제 종이 위에서 어, 군사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얘기를 하려면 군대에서 가서 해야지, 현장 가서 해야지 왜 종위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획을 짜는데 탁상 공론을 한다. 책상 위에서 뭐 한다. 이제 그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지장병담. 그다음에 대는 해병대. 해병대 유명하죠. 해병대 조직.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해병대라는 조직이 좀 세계적으로 좀 별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우리나라에 네 개 조직이 유명한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병대고, 고등학교에서는 K 고등학교가 있어요. 특별한 고등학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경상북도에 있는 K 고등학교 그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K 대학교가 또 유명해요. 조직력이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 끈끈한 선후배 관계 이런 게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역, 그렇게 거기 우리나라 유명한 4대 조직이다 해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병대 하여튼 뭐 전역하고 나서도 활동 많이 합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또 이렇게 좀 부당하게 좀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대상입니다. 이사에서 2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난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을 속의 숲을에서 유숙하리라. 자, 드난 대상들이여. 대상이라는 건 이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자는 때 대자. 아까 얘기했죠. 해병대 할 때. 때대 상은 헤아릴 상. 장사하는 상, 사업하는 상자. 그래서 이제 성가대 찬양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 보통 성가대라고 많이 하는데 요새 이제 찬양대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는 찬양대라고 했대요. 이 자료를 보니까 60년대 이전에 찬양대로 했는데 6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성가대가 됐대요. 왜냐하면 그게 일본의 성가, 이 세이카라고 하는 게 유행이 되면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우리나라도 성가대가 됐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가라는 건 성스러운 노래다 그런 뜻이고, 찬양은 노래를 이 찬미하고 앙양하는, 찬미하고 앙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은 좀 다르죠. 성가를 부르는 거하고 찬송을 하고 주님을 앙양하는 거,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찬양대가 원래였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찬양대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그런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은 헤아릴 상인데 담은 다독, 다상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하면 장사하는 거 이거 생각하죠. 상이 생각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다문은 많이 듣는 거죠. 다독은 많이 읽는 겁니다. 다상량은 많이 생각하는. 이게 중국의 유명한 어떤 문필가가 좋은 글을 쓰려면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어떤 사람은 다필 많이 써봐야 된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대상, 그런
이 사막에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그런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 그런 무리 그 대상이라고 그러죠. 다 맞춰보겠습니다. 소란, 이사야서 2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소란하다. 우리 우리가 소란을 떠느냐, 이게 많이 쓰는 말이죠. 소란은 소란을 소자, 난자는 어지러울 난, 그렇게 하는데, 층간소음, 우리 이제 층간소음 많이 문제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40%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요. 근데 층간소음, 위층하고 아래층 간의 소음,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전에는 살인까지 났었는데,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래요. 이 층과 층 사이에 두께가 너무 얇다는 거예요. 한 15cm뿐이 안 된대요. 근데 원래는 25cm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건축비를 아끼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25cm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물도 어, 거기 철근도 두꺼운 걸 써야 되고 무거운 걸 써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소한 그냥 15cm 정도만 써서 층간 소음이 뭐 서로 나지만 서로 좀 이해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인데, 하여튼 현재로는 숙제입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뭐 방안이 발표되는데, 하여튼 지금 층간 소음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 사태,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 한마디로 뭐 데모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소요 사태,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있었죠. 4.19 때도 그랬고, 그런 사태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나는 난중일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일기를 난중일기죠. 저는 참 대단한 게, 어떻게 그런 전쟁 중에 일기를 쓰셨나. 그것도 참 대단한데, 하여튼 이게 또 한번 혼줄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난중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1967년에 한번 이게 도난 사건이 났어요. 난중일기. 그러다가 하여튼 우여곡절길에 끝에 찾긴 찾았는데, 하여튼 큰, 그때 하여튼 전국적으로 난중일기 찾자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하여튼 요란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간안진, 이건 이제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는데, 이 간은 가짜야. 간은 가짜로서 진짜가 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판친다. 요새 세상하고도 좀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라는 거 아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오,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동안 속다가 나중에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지죠. 근데 이제 그 피해 본 사람은 엄청나죠, 사실은. 예. 자, 소란, 요란 떠는 거 소란이라고 합니다. 예, 다 많죠. 정렬, 이사에서 2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 정렬은 이제 가지런하게 있는 거죠. 이 정자가 가지런할 정자예요. 열자도 열 지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가지런하게 열을 지어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정리정돈, 이제 가지런하게 정리정돈 잘하는 거. 결국 이제 정리정돈 잘한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역시 회사 생활도 정리정돈 잘한 사람이 잘해요. 윗사람이 뭐 찾으면은 뭐 무슨 서류 갖고 와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은 금방 파일에서 찾아오는데, 요새 뭐 컴퓨터로 다 돼 있죠. 저는 이제 파일로 돼 있습니다. 종이 파일.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 찾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이제 거기서 또 깨지게 되죠. 예. 그다음에 정정제재, 이것도 가지런할 정자에 가지런할 제재. 이게 물건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잘 놓여 있는 상태를 정정제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정제재. 그다음에 열은 제5열, 항열자 이렇게 했는데, 제5열은 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스페인에서 맨 처음에 유래했던 말인데, 적국에 있으면서 외부 세력과 연동하여 각종 모략 활동을 하는 조직. 그러니까 이제 적국에 있으면서 그
자기 조직을 배신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스페인 내전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제5열. 이게 어떤 뭐 추리 소설도 유명한 추리 소설이 있었죠. 아마 이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돼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유래한 말입니다. 이제 항렬자 우리 이제 이름을 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학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새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닌데 옛날엔 그랬어요. 홍길동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동생은 홍길서, 그다음에 그 동생은 또 홍길남, 동서남 뭐 이런 식으로 두 자가 학렬이 정해져. 홍씨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길자 학렬이다 하면 쭉 정해놓고 그 다음 세대는 무슨 학렬이다, 또 다음 세대는 무슨 학렬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그 학렬을 보면 그 사람이 나이 대충 몇 살인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애를 안 낳는데 어떤 때는 이제 아들을 계속 낳다 보니까 이름은 좋은 자를 갖다 쓰죠. 그러니까 쓸 이름 쓸 글자가 없다는 거야. 좋은 자를 다 갖다 써가지고 뭐 사춘에 팔춘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름이 겹치는 경우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학렬 무시하고 이름 막 짓습니다. 그리고 뭐 순 한글 이름도 많이 있고요. 이제 학렬자는 이거 행으로 읽지 않습니다. 학렬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항으로 읽어야 돼. 항 단일 행 하지만 어, 어쩌다 이렇게 항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악망 이사에서 2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자, 악망하지, 악망은 굉장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러를 앙자에 하늘을 우러러 본다. 하늘을 우러러서 굉장히 바란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보통 희망하는 것보다 정도가 더 센 겁니다. 악마한다. 그래서 난상지목 물앙 이렇게 했는데 난상은 어렵다는 거죠. 오르기 어렵다. 지목 어떤 나무가 오르기 어려운 나무. 물앙 물은 부정의 뜻이죠. 하지 마라. 마라 하는 금지의 뜻이에요. 쳐다보지 마라. 이게 쉽게 말하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교육이 있다면 그건 나쁜 교육이죠. 일단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도 올라가는 시도는 해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100번 찍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그러지만 한번 찍어봤냐. 이게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한번 해봤나?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 말뜻은 그렇습니다. 난상지목 물앙. 자, 그다음에 발할망인데 망구 망백 망매해갈 이렇게 했는데 망구는 사람 나이 81세를 얘기합니다. 이게 90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망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할망구를 늙은 노인 높아져 그러니까 할망구로 부르죠. 거기서 할은 희다는 뜻이래요. 이게 머리가 희니까 할을 붙였고 이제 나이가 많다, 많구다. 이제 뭐 80 넘은 할머니 나이는 뭐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할망구, 이제 할아버지는 할아방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할아방구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할망구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그 망백은 이제 100을 바라보니까 이거 91세를 얘기합니다. 망백의 나이가 되었다. 90대가 되면은 망백의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망매해갈은 이제 갈증이 나면 매화를 생각하라. 매화가 시죠. 매화를 생각하면서 갈증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갈증이 풀린다. 악망, 우러러서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광막 이사에서 2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자, 광막한 곳에 있다. 광막 뭐이
느낌으로 봐서 그냥 넓고 넓은 광자죠. 막막하다. 이 넓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주, 광대 이렇게 했는데 이 광주는 전라도 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광주. 이거 빛골 광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넓은 광주는 경기도 광주예요. 그래서 광주에 산다 그러면 빛골 광주냐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광주도 지금 인구가 꽤 늘었어요. 근데 보통 빛골 광주를 얘기를 하죠. 하는데 이제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광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에도 광주라는 데가 있어. 광저우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이제 윗사람한테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주 발령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부하 직원인데 아니 광주 발령을 나? 광주는 왜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지? 이게 그분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광주 발령난 게 사실은 중국 광주에 발령을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윗사람이란 분이 인사처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누구 마음대로 발령 나가려 그래. 이게 나중에 이게 해소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광주 광대 이렇게 두 개인데 광대는 넓고 크다 이제 그런 뜻 광대인데 이 빛광자도 넓다는 뜻도 있어요. 또 하나 광대는 우리 놀이꾼 광대 있죠. 그것도 이 광대를 쓰더라고요. 광대를 그렇게 씁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광대는 한자로 어떻게 쓰라 했더니 이 광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고요. 막은 망망대 막대해 이렇게 읽을 때 망망대해로 같이 읽죠. 이 두 가지 다 같이 써요. 근데 보통 우리는 망망대해다 그냥 바다만 횡한이 있는 바다를 망망대해라고 그러죠. 근데 막대해 이렇게도 씁니다. 드물게 쓰지만은 발음은 또 공교롭게 같아요. 자음주병이 일어나서 하여튼 광막한 데는 굉장히 넓고 황막한 데다. 그렇게 의미를 두면 되겠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관직 이사야서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자, 관직에서 쫓아낸다. 관직은 공공적인 자리죠. 관직. 요새 같은 공무원 같은 그런 자리죠. 관직에서 쫓아낸다. 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조백관이다. 촌계관청 이렇게 했는데 만조백관은 이 조정에 있는 모든 백관, 이 백관이라는 거는 문관, 무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관, 무관을 이제 모든 만조백관 들으라 하고 이제 우리 거기 TV 보면 거기 나오죠. 거기에 사극에서 보면 나옵니다. 만조백관은 모든 신하들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촌계관청은 이 촌계는 촌딱이에요. 촌딱이 관청에 왔어요. 촌딱이 사실 촌사람이 관청에 올 일이 드문데 촌사람도 관청에 오면 좀 어리둥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뜻에서 얘기하냐면 꼭 촌딱 관청에 온 듯이 어리숙하고 좀 뭐 둘레둘레하고 뭐 눈치만 살피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촌계관청. 촌딱이 관청에 왔다. 사람도 어리버리한데 닭이 거기 왔으니까 환경이 바뀌어진 그런 곳에 왔으니까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죠. 그걸 풍자해서 하는 말입니다. 촌계관청. 자, 한사만직. 직은 직업 그런 뜻이죠. 자리. 한사만직은 한가하게 일을 보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요새 말하면 좀 별볼이 없는 자리 한직으로 갔다 하는 게 바로 이 한사만직의 준말이에요. 한직. 그러니까 뭐 별로 할 일도 없는 이 사자는 맡을 사자입니다. 한가하게 맡을 일도 없고 이 천천히 일을 하는 그런 직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발이 바빠야 입이 바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뭐 발이 바쁘다는 건 다닐 때가 많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야지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사만직은 한직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기술로 어떤 일을 보는 거죠. 기술직은 사실 이 굉장히 이 기술은 요새 제가 느끼는 건데 기술 배대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문과 계통 사람들은 50이면 나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기술직들은 나이 70에도 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술직. 예, 그렇더라고요. 자, 다만저 산고 이사에서 2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산고 출산의 고통이죠. 산고 애 낳는 고통. 그러니까 출산 전후 휴가. 이제 전에는 출산 휴가만 줬는데 요새는 출산 전에도 휴가를 줍니다. 충분히 쉬게 하죠. 그리고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남편한테도 남편이 있겠죠.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남편한테도 요새는 휴가를 줍니다. 세상이 게 달라졌어요. 출산 전에도 주고 뭐 어떤 데는 뭐 2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3년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애를 낳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건 고통이죠. 동고동락, 동거동락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 동고동락이 맞아요. 왼쪽에 있는 게 동고동락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물론 말은 맞아요. 같이 살면서 같이 기쁨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거는 같이 살면서 쓴 맛도 보고 기쁜 맛도 본다. 이게 동고동락이 맞아요. 동고동락은 원래 말은 아닙니다. 산고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입니다. 다만 저 이사에서 2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자, 이자 이때도 이자 개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약인데 구약 시대에도 이자의 개념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자는 어떤 원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간에 따져가지고 이제 덧붙여 주는 돈이죠. 그래서 이자는 이제 그 기간만큼 돈을 썼으니까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합니다. 여기 이인동심 기리당금 이렇게 했는데 이자는 이자라는 이익이라는 이자 그런 건데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면 쇠도 자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 인생이다. 그렇죠. 두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쇠를 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러죠. 소 한 마리는 한 마리인데 두 마리를 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를 끌게 했더니 2배 이상의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소 두 마리를 끌게 해서 상당히 이 효율을 높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는 아들 자자. 요새 꼭 아들만 아니라 사람 자자 이렇게 보는데 부전자전. 아버지는 아들이나 이제 그런 뜻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해 준다. 이제 부전자승도 있어요. 이을승자를 쓰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수해 준다. 그 부자상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부전자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뜻도 있대요. 부자상전. 상은 서로 상자죠.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히려 배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전수받고 좋은 점은 전수받고 전수해주고 그런 뜻도 있답니다. 부자상전. 그렇게 되죠. 자식들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 기사. 이사에서 2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하고 이제 기사. 여기서 이제 참 기사 이게 뭔가 이렇게 하지만 기이한 사실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를 익혀야 된 이유가 또 여기 있죠. 이 기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그런 면이 있죠. 기하다 하는 기자 일사자죠. 기습 갑자기 공격하는 거를 기습이라고 그러죠. 대구 기세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에 기세리라고 대구 광역시 거기에 기세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사자의 전사지 불망 후사지사.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런 같은 시예요. 앞의 일을 잊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전사지 불망, 망자는 잊어버린다 망자죠. 후사지사, 훗날에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앞일을 잊으면 안 되죠. 잊지 말아야죠. 그거를 어, 거울 삼아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실패한 사람도 있고 사업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사업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한 번 실패하고 나서 성공한 사람도 꽤 있어요. 이게 앞에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상당히 있습니다. 예. 기사, 기이한 사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